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13번째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자녀와 친밀감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친밀감 깨질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생각같이 잘 되지 않죠. 아이들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나름대로 잘 놀아준다고 하고,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또 그 가운데 자꾸 친밀감이 깨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과 이런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과 친밀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구절, 중요한 성경구절을 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뭐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상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여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부모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주의 교훈으로 훈계와 양육이 안 돼서 아이들 편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부모와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켜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적 조율이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겠죠. 관계가 유지되려면 쌍방이 잘 훈련되어져야 되고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어떤 유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목표라는 바의 모습을 만드는 것보다 그 목표라는 바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부모가 자녀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자녀 교육에 관한 많은 영상을 시청을 하셨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시청한 것이 아이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용이 되려면 그 전제는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신뢰성이, 그리고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을 때라야만 먹혀 들어갑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교육도 절대로 아이들한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여러분 관계가 전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관계부터 개선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양육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거룩하게 양육되어지기 위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을 주려 한다 할지라도요, 노엽게 된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안 하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안 해놓고서 이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노엽게 됐거든요. 부모의 관계 안에서 부모에 대한 신뢰성, 부모에 대한 어떤 감정의 상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부모가 무엇을 요구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유지하고 본을 보이는 태도를 먼저 견지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10번째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노여워하고요. 거기서 일종의 반항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옳은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일종의 반항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전제는 아이들과 관계가 항상 좋은 원만한 관계가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10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녀들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세계관의 흐름을 계속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정 때문만은 아니고요.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생각이 부모와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공교육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이 주입됐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는지를 부모들이 거의 관찰을 안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존주의 교육이라서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몬테소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너는 틀리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교육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아이들의 사고에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유치원에서 받고 또 선생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심어졌는지에 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공교육에서도 그렇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애화라든지 친동성애 교육 같은 것이 아이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교육이 일어나고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공산주의 교육 또는 사회주의 교육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세계관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요, 누구한테 주로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주로 학교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친구들도 그 반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학교만 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또는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해요. 또 선배에게 또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매체 또는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책 같은 거로 음란물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세계관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그 세계관이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이제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2학년인가 3학년쯤 됐었을 때였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좀 묵뚝뚝해졌어요. 갑자기. 큰 아이가 갑자기 묵뚝뚝해지고 그래서 그냥 대부분 상당수의 부모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뭐 좀 성장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어라고 쉽게 이걸 건너뛰거든요. 근데 절대로 쉽게 건너뛰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가 나타났을 땐 그 변화의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근데 뭐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근데 계속 웃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로 또는 편안하게
얘기를 끄집어냈더니 걔가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나 친구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또는 인터넷 매체 같은 것을 통해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세계관이 다른 그런 어떤 유형의 세계관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면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부모하고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놔두게 되면 그 사고가 자리를 잡고 그 사고가 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운, 저는 이제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뭘 배웠니? 라는 걸 꼭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아직 순진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모든 얘기를 다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자기가 인상 깊었던 얘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상 깊었던 그것이 바로 애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진화론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동성애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공산주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일단은 친밀한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순진하니까 다 얘기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운 얘기 또는 친구들과 논쟁한 얘기 뭐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거든요. 또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다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무조건 야단치거나 무조건 강요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그런 경직된 태도로 딱 견지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해서 되고라고 하는 선을 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정작 꼭 해야 되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아빠가 화내실 거야. 이런 얘기하게 되면 엄마가 또 굉장히 흥분하시겠지. 그럼 이런 얘기는 빼고 얘기하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 꺼냈어요. 그때 막 굉장히 문제시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면 애는 속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된 얘기를 했나?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 오히려 이 부분을 흥미있게 느낀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이 흥미있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성애에 관한 얘기라든지 공산주의에 관한 얘기라든지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학교에서 새로운 거 배웠구나. 근데 교회에서 배운 거 좀 다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애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애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 그럼 아이들은 또 묻겠죠. 엄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됐냐 안 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과 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아이들을 편안한 마음을 자꾸 유도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화가 되면 아이들은 계속 편안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배운 것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도 상당히 잘 되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한단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지.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그쪽을 좋아하면 안 되겠지. 이걸 아이들이 친근감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배운 성경을 어떤 삶 속에 적용하는 법을 여기서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렸을 때 쓸 때서부터요. 이건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거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과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대화 잘 안 하거든요. 대화는요, 훈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정작 자녀들은 대화 많이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잔소리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죠. 대화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교감이 형성되는 것만 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격적 교감이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하네? 너 또 코 후비고 그것도 입으로 갔지. 이건 사실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훈계나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리고 부모가 또 귀담아서 이게 들어주고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는 훈련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발음도 어눌하고요. 표현력도 부족하고요. 또 단어도 굉장히 제한된 단어만 사용하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면서 차근차근 들어주면서 이거를 내 생각이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틀렸는지를 자상하게 이제 조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과 또 대화를 하는 데서 좋은 소스가 뭐냐면요. 재미있는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동화책도 좋아요. 또는 어떤 소설책 같은 것도 좋죠. 꼭 성경적인 책 아니래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성경적인 책이 아닐 경우에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비판해 주기 굉장히 좋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기본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성경 동화 같은 책들을 읽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는 그런 것 통해서 대화를 하고요.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느낌을 물어보고요.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걸 같이 보고 대화 나누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은 유튜브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영화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분별하게 보게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고 의견을 묻고 대화를 나누고 재미있는 부분은 같이 즐거워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자꾸 집어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대화하는 훈련이 안 되면 노년에는 외로워집니다. 노년에도 아이들이 친구처럼 부모와 대화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서부터 세계관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계관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생각은 틀딱처럼 취급되어지고 더 이상 부모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부모는 자기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일단은 들면 안 되고요. 나는 부모와 생각이 항상 잘 교류가 돼 라는 인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실질적인 사건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그때도 한 2, 3학년 정도 됐을 때예요. 4학년이었나? 잘 기억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포켓몬스터 카드를 잔뜩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반에서 포켓몬스터 카드 가지고서 놀면서 막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포켓몬스터 카드 가지고 노는 거를 방치해 놔서는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 나쁜 걸 당장 내다버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애가 이 부분을 감추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뭐냐? 물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아니, 포켓몬스터 카드예요. 오, 포켓몬스터 카드? 그거 재미있니? 뭐 그냥 그저 그래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인기인가 보지? 예, 이거 엄청 인기 많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이제 그렇게 묻죠. 그럼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재밌는데? 멋있잖아. 라고 오히려 그 아들 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제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사실 멋있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 나오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다.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을 존중해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내다 버려 라고 제 생각을 강요하고 버리기 싫다는 걸 강제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강요를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을지 모르나 부모가 안 볼 때 쓰레기통을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자기 가방에 집어넣은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비밀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최대한 비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픈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직접 자기가 자발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비슷한 카드가 있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 큰아들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만화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드래곤볼이다, 뭐 원포맨이다, 뭐 그림을 되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거 아주 그리지 마. 네가 좀 공부할 텐데 그거 그리게 생겼니? 라고 야단을 치게 되면 안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림 그린 거 보면서 구도가 끝내주는데 야, 너 그림 그린 실력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아빠를 닮았나 보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은데 공부는 균형 있게 하고 있는 거지. 네 할 일 하면서 하는 거지. 그 균형 잡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좀 약간 끔찍한 것 같아. 좀 더 괜찮은 그림 그리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절제함을 길러주도록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강요하면 복종할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강요하면 복종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발적인 관계 형성에는 아주 극도의 해악입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아이들이 부모처럼 생각하게 만들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제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제 표정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생각대로 대답을 한 건데 자녀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요. 아빠의 생각 또는 엄마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자녀 자신의 생각으로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을 하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가치관을 심어줘서 강요되지 않은, 그리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부드럽게 그 부모의 신앙과 세계관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관계도 항상 좋아지고요. 아이들의 정서도 파괴되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비밀이 없는 관계로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럴 때 교육이 제대로 그들에게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